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 민간인 8명 사망, 심지어 임신 6개월의 여성까지 포함됐습니다. Російська атака дронами є збиття. Світ може і повинен зупинити цей терор. 이 자폭 드론이 이란제로 분석되면서 튄 불똥, 서방 뉴스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부인하는 이란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에 예고한 미국, 이 반미라는 고리로 뭉친 러시아와 이란, 겨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늪에 빠진 러시아, 재래식 무기 동원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인데요. 러시아가 빼앗긴 탱크, 우크라이나 측에서 고쳐 쓰는 수모까지 당해야 했죠. Знайшли десь тут неподалеку ми його знайшли, витягнули, почистили, все підготовили, він справний, він ідеально працює. Тобто це танк для нас. 서방의 눈치 속 누구도 섣불리 러시아에 무기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 여기서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이란. 미 워싱턴 포스트, 이란이 자폭 드론에 이어 사거리 300에서 7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제공하려 한다고 언급한 거죠. 이란의 무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성비, 자폭 공격으로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는 이란의 샤헤드 136이 대표적인데요. 작전 범위 약 2,500km, 폭탄 탑재량 30에서 50kg, 트럭에서도 쉽게 쏠 수 있고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에도 잘 안 걸리지만 가격은 개당 2만 달러, 약 2,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죠. 여기에 중국제 엔진으로 소음 심하다는 특성은 오히려 주민들의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는 요인으로 이 드론치고 크고 느리다는 단점에도 러시아군이 널리 활용하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사거리 300km 파테흐 110, 또 사거리 700km 졸파가르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꼭 핵 위협까지 가지 않더라도 푸틴의 더 많은 선택권과 파괴력이, 즉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 아랍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한 이란. 면적 약 164만 8천 제곱미터, 여기에 인구 약 8,670만 명으로 세계 18위 수준의 생각보다 아주 큰 나라. 우리에게는 월드컵 최종 예선의 단골 손님으로, 또 강남 한복판의 테헤란로 등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란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미지,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 이 월드컵 예선 펼쳐지는 축구장에 여성 입장이 허용된 게 세계적인 뉴스가 될 정도인데요. 물론 이란도 한때가 있었죠. 짧은 치마를 입은 대학생이 캠퍼스 낭만을 즐기는 1970년대 이란 수도 테헤란의 모습인데요. 당시 집권한 건 친미를 내세웠던 팔라비 왕조, 더 공고한 지배를 위해 탈이슬람 정책을 편 게 독이 되고 말았죠. 비도시권은 급격한 전통 붕괴에 불만이 쌓였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친미에 대한 반감과 함께 석유 판돈이 특권층 주머니로 흘러가고 비밀 경찰이 활개를 치는 현실에 개탄하는, 여기에 부활을 노리는 이슬람 세력이 더해지면서 이란 혁명과 왕조 전복이란 결과를 낳았죠. 문제는 이란, 이 주변 국가들과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는 거. 그 이유를 보자면 첫째로 민족 차이. 중동 대부분은 아랍인, 하지만 이란 제일민족은 페르시아인, 외모가 서양인과 더 가깝고 이 아랍인에 대한 묘한 우월의식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둘째로 종교적 차이, 국제사회 이슬람교 주류는 수니파, 하지만 이란은 소수인 시아파의 맹주, 특히 수니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와는 앙숙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세 번째 요인은 역사적 앙금, 이란의 전신격인 사파비 왕조 시절을 포함 수차례 아랍 지역 패권을 놓고 맞붙었고, 특히 바로 붙어있는 이라크와는 1980년대 무려 8년 동안이나 총뿌리를 겨눈 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외톨이에 가까운 이란이 결국 기댄 건 비대칭 전력, 바로 핵개발. 친미 정권 무너뜨렸고 여기에 핵개발까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적의 적은 친구, 이란이 러시아와 손잡은 주요 이유기도 하죠. 최근 석유 감사 문제로 다소 냉랭하지만 각각 중동 내 이익과 이란 견제 위에서 서로를 놓기 어려운 미국과 사우디, 또 양국 감정은 썩 좋지 않지만 반이란 공통분모가 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 삼각축에 맞서 러시아 이란 연대로 대응한다는 건데요. 단순 무기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 이란 연대가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측면, 바로 천연자원. 이란, 지난 7월 러시아와 400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이 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죠.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개발을 러시아 측이 돕는다는 내용. 나아가 최근엔 러시아와 공동 LNG 생산, 수출 협상에도 돌입, 러시아와 서방 대립구도 속 최대한 자국 이익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이란 내 상황 역시 러시아와 연대를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히잡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쿠르드족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그리고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 장기간 지속된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에 따른 피로감, 다른 산유국은 그나마 석유 팔아 만든 복지로 만회하지만 딸린 식구가 많은 이란, 인구 적은 소국들의 복지 정책 따라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 무기 수입과 함께 천연자원 수출팔로 절실한 러시아, 이 국제정세 활용해서 최대한 이익 뽑아내고 자국 내 반대 세력 진압에 국제사회 개입 차단하려는 이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두 자원 부국의 만남 속 국제 정세도 숨가쁘게 돌아가는데요. 이란과 단교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이란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 요청까지, 여기에 서방도 전쟁이 더 깊게 개입하는 모양새인데요. 나토 드론 공격 막을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며칠 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배낭에 들어갈 정도의 초소형 미국제 자폭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가 전장에 도착하면서 또 다른 피해 보복을 예고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장기화, 국제전 양상에 미칠 변수, 여기에 어느 때보다 추울 유럽의 겨울, 유럽발 에너지난에 줄 영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러시아, 이란, 반미 연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